한류 열풍을 타고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대형 전보택시로 위장하고 불법 영업을 한 콜밴 운전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일반 요금의 5배에서 18배까지 더 비싸게 요금을 받아 하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서울의 한 노인 요양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신속한 화재 진압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짚어보고 그 개선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슈엔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원래 지불해야 하는 금액보다 5배에서 최고 18배까지 되는 바가지 요금을 씌우며 불법으로 영업한 콜밴 기사 2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찾아온 관광객들 앞에서 우리나라 망신을 톡톡히 시킨 낯뜨거운 사건, 이슈인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작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만 1,000만 명.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물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모범 택시의 일종인 대형 전보 택시로 가장한 불법 콜밴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 동대문, 남대문, 인사동 일대에서 세력을 모은 후 불법으로 영업을 하며 폭리를 취한 콜밴 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콜밴 차량들이 대형 전보 택시의 외형을 갖춘 후 모범 택시 요금의 5배 이상 요금이 올라가도록 불법 조작한 미터기를 설치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이들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하여 부당 요금을 상습적으로 요구 후 불법 콜밴 운전자 21명을 적발했습니다. 늦은 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동대문 의류상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관광객 앞으로 가서 호객 행위를 합니다. 얼마 후 쇼핑백 몇 개를 든 관광객이 차량에 탑승합니다. 자세히 보면 차량 뒤편에 화물 자동차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바로 소량의 짐을 가진 손님은 태울 수 없는 화물차 콜밴입니다. 하지만 더 황당한 건 요금이었습니다. 1km 기본 요금은 4,500원, 이후 60m당 900원씩 미터기가 올라가니 순식간에 요금 폭탄이 떨어집니다. 뭐 통치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우리한테? 에? 누가 통치한다고 정부는 거야? 정 불법한 놈들 하나도 안 잡으면서 말이야. 당신 찾냐면 뭐 하잖아. 몰라? 근데 가고 있는 차를 자꾸 잡고 그러면 가기 잘게 여기다 붙여서 단속반에 걸린 불법 콜밴 기사,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이들은 미리 차량 내부 재떨이 위에 일명 찍치기를 붙여 탈부착이 쉽도록 만들어 놓고 평소에는 요금 미터기를 숨겨두었다가 손님이 승차하면 미터기를 부착하여 운행하고 단속이 나오면 바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서울시 단속요원의 단속을 피해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이들은 승객들이 부당 요금을 신고할 것을 우려해서 차량 내 영수증 출력기에 실제 운행 차량 번호가 아닌 다른 차량 번호를 입력, 단속 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콜밴 기사들은 떼었다가 붙일 수 있는 일명 찍찍이를 사용해 미터기를 교묘하게 탈부착했습니다. 이렇게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해올 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이 당한 피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짐이 거의 없는 중국 관광객 상대로 중국 명동에서 양천구 양평동까지 일반 택시 요금 15,000원이 나오는데 요금 17만 1,000원을 받은 피해 사례가 있고, 또 태국인 상대로 인천공항에서 천안까지 요금 55만 원이 나왔다고 미터기를 보여주고 이해 항의를 하자 10만 원을 깎아줘서 44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初めて韓国行ったので、私は旅行に初めて騙されたっていう感じはし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後から降りるときに一人2万ウォンだっていう話になりまして、結局4万ウォン話の食い違いかなって、そういうふうにも思います。ある程度文化の違いもあって、そういうことになるのかなって、ちょっと諦めの気持ちと、ちょっとはっきり明確なそういう料金表示されてないことに対しては憤りを覚えましたね。 또한 부당 요금을 신고할 것에 대비해 영수증에는 다른 차량 번호가 찍히도록 조작하며 단속 관청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적발된 불법 콜밴 차량 안에는 이동거리에 따라 미리 책정되어 있는 요금 안내표까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바가지 요금을 씌울 수 있었던 건 화물 차량 콜밴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タクシーだと大型模範タクシーだと思ってコールマンに夜乗ったんですけど
乗った後にコールバンだっていうことを気づいて、すごくその後料金を出したんですけど、すごい高い料金を支払うことになって、でも夜も遅い時間だったし、もうしょうがなく出したんですけど、今考えてみるとすごく悔しいです。 제작진은 불법 콜밴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합법적인 콜밴 영업자를 만나 그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20kg 이상을 이렇게 실어야 손님하고 영업이 가능한데, 이 불법 영업들은 그걸 하지 않고 시내에서 부당 요금을 과하게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밴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고요. 선량한 콜밴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영업을 하는 콜밴에는 화물용달이라는 표시도 없고 화물 운송 자격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더욱이 짐을 실을 공간도 제대로 갖춰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진짜 모범 택시처럼 뻔뻔스럽게 차량에 갓등과 빈차 표시기까지 달았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일단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그 콜밴 단속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내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대문 쪽이라든가 또 명동, 또 을지로, 또 종로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기동 단속반을 운영을 하면서 계속 단속을 할 겁니다. 오랫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악순환 되어왔던 바가지 요금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외형상 대형 전보 택시와 비슷한 콜밴 때문에 이미 검은색 전보 택시를 보면 아예 타지도 말라는 입소문까지 퍼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 다시 찾고 싶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버려졌던 우리의 양심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서울의 한 노인 요양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부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환자 250여 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이슈엔 현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6월 28일 구조대가 긴급 출동한 곳은 구로구 개봉동의 한 노인 요양시설 신축 공사장. 의료용 산소 배관 용접 작업 중 불티가 천장 보온재로 튀어 화재가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장 도착 시 신축 공사장 4층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분출되어 있었으며 옥상에는 공사 중이던 작업자 4명이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불길은 신축 공사장 바로 옆에 위치한 병원 건물로 번지지 않아 큰 인명피해 없이 30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하지만 소방로 미확보며 공사장 내부 구조상의 문제 등으로 화재 진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화재 현장은 주택가로서 협소한 도로 및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으며 화재가 발생한 공사장 건물은 안전 펜스 등 시설과 내부 구역이 되어있지 않아서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은 완전히 진화된 상태였고 사고 원인 파악과 현장 정리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한편 병원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해 있었던 250여 명의 환자들도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탄내가 나서 창문으로 내려다보니까 연기가 오더니 불이 확 나오더라고요. 저 안에 서치럽불이 타가지고 확 불이 나오더라고요. 연기가 막 시큼하게 나고 소방 헬기가 왔어요. 특히 이번 화재 진압 과정에서는 소방차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신속한 진화에 걸림돌이 된 요인들이 발견됐는데요. 먼저 병원 주변에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공사 자재들과 좁은 골목길을 점거해 있었던 불법 주차 차량들이었습니다. 불법 주차해놓은 차량들이 많으니까 소방차가 들어올 때 아마 애로사항도 많았었고 이따가 불 끄고 나갈 적에도 아마 지금 이제 아마 소방차 때문에 많이 차가 엉킬 겁니다. 초기 대응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병원 건물에까지 불이 번져 자칫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이번 화재 사고. 단순 연기 흡입으로 공사장 근로자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나머지 250여 명의 환자들이 무사히 밖으로 대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2010년도 포항의 인덕요양 화재를 계기로다가 소방시설에 대한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 강화를 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무려 10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포항의 노인요양센터 화재 사고. 이 사고로 인해 전국 요양시설의 소방시설 관리가 허술했음이 밝혀지고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올해 2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머무는 의료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대폭 강화됐는데요.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그리고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 소방방재청에서 뿐만 아니라 소방관계기관에서는 그 관할 내에 있는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도도 하고 뭐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계속 모색 중에 있습니다. 소방시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요양보호사 등 의료시설 근무자들의 소방안전교육인데요. 화재 초기 진화와 신고 방법, 그리고 환자들을 안전하고 발빠르게 대피시킬 수 있는 정기적인 소방훈련이 필요합니다. 소방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아주 어린 유치원부터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까지 저희들이 계층별로 맞춤식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소방 안전 교육을 저희들이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는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러한 시설에 가면은 저희들이 대피를 아마 같이 따라서 한번 밖으로 탈출도 해보고 또 직접 소화기를 가지고 불도 한번 꺼보고 또 옆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함께 움직일 것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의료시설의 화재는 환자들의 대피가 쉽지 않아 한순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소방시설 점검과 실질적인 소방훈련만이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